지금부터 지난주 시험 있었던 2022년도 국가직 국어 점수 분포라든지 해설 등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잘 알다시피 시험을 본 사람들은 그 2022년도 이 시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대급 쉽다. 그 얼마나 쉬웠으면 역대급수로 쉬웠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제가 점수 사례를 좀 적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말이죠. 지금까지 보면 2017년은 합격점이 84점이었고 2018년이 몇 점이었냐면 73점이었어요. 그리고 2019년이 83점이었고 그리고 작년에 2021년에 합격 점수가 74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국어시험 점수 분포를 보면 제가 여기 80점 넘는 것 2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남짓 보면은 80점 넘은 적은 2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작년에도 74점이었고 또 2018년도 73점이었고 대부분이 이제 낮으면은 한 73, 4점이었고 그렇지 않으면 75점에서 한 79점까지가 국어시험의 분포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분석하기 전에 말이죠. 원래 역대급수로 쉬웠다라는 거는 예를 들어 전체 제가 6명 실제로 제가 이제 쪽지 받은 사람 중에서 6명만 골라서 적었습니다. 전체적인 보면 이제 국사가 평균적으로 가장 잘 나왔다. 그러니까 국사가 한국 검정시험 보다 쉬웠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쉬웠다라는 거죠. 그 과거에는 영어가 어려운 시절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근래에 오면서는 영어가 쉬워갖고 이렇게 점수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 역시 국어도 그렇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전공에 비해서 국영사가 공통 과목인 이런 과목이 또 너무 쉬워갖고 합격 점수가 올라간다는 거는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너무 시험이 쉬우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분별력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분별력이 잘 없다.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한 사람은 오히려 손해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추세에서는 그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컴퓨터 일반하고 정보보론을 해설은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하고는 그 제가 이제 합격점을 예측을 좀 해보라 이런 매년 했으니까요. 이번에도 하면은 제가 그냥 점수 하나로 이야기하면 83점이고 좀 높이 올라가면 84점으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82점이 되어 갖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기까지 적었습니다. 82점 받은 분들도 합격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채용 인원이 상당히 188명이죠. 많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그 채용 인원이 186명인데 1차 합격자는 25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과거에 이럴 때보다 채용 인원도 상당히 많고 또 선발 인원에 비해서 3분의 1인가 더 채용하니까 여러 곳에서 점수를 좀 높게 책정하는 것 같은데 그 1차 필기 합격은 82점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갖고서 과연 얼마나 쉽게 출제되었는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그러면은 컴퓨터 일반부터 분석을 하는데 제가 여기 이제 해설한 거하고 가져왔는데 이 해설된 이거는 제가 해커스 학원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도 어려운 것도 없지만 그래도 한번 좀 봐야 되니까요. 그 전달하면은 그 여러분들이 밑에 보면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분석만 빨리 긴 시간 하지 않고 한 20분에 걸쳐서 실제로 분석만 해 보겠습니다. 자, 1번은 D램하고 SRAM 나왔습니다.
전통적으로 뭐 요즘 잘 안 나오더니 D램, S램이 나왔는데 뭐 이거는 틀린 사람 없을 것입니다.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은 2번은 정렬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정렬에서 최악 이거 물어보니까 이건 통상적으로 놓는 거 뭐 힙정렬하고 뭐죠? 합병정렬은 최악도 로그 2n이 되는 것이죠. 이거 물어갖고 이것도 틀린 사람 없을 것이고 뭐 3번 이거는 제가 약간 미심쩍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하였죠. 기계학습에서 어떻게 되죠?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다르게 말하면 이걸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걸 뭐 성성이 있다. 교사학습. 그러면 비지도학습은 뭐라고 하죠? 이 자율학습이 있고 그 다음에 강화학습이 있죠. 이거 뭐 충분히 하였으니까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강화학습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답 찾기가 좀 좋은 거죠. 그 4번에 보면은 그 비지도 학습은 정답이 없는 옳은 것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비지도 자율 스스로 공부하니까 교사가 없죠. 예, 그리고 뭐 군집하이는 거인데 그래서 혹시 모르겠어 이걸 제대로 안 한 사람은 혹시 미심쩍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합격자는 다 합격할 정도면 다 맞추었다. 그래 저는 봅니다. 제가 이것도 모의고사에서 몇 번 다루었으니까 특히 그 7급에서는 많이 다루었죠. 데이터 마이닝하고 관계되어서. 그 다음에 4번은 레이더입니다. 레이더. 그래서 이거는 레이더 전자 태그이죠. 그냥 어렵게 놓지 않고 그냥 답이 뭐냐 레이더 찾는 거니까 이것도 틀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무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은 물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틀릴 수 있는데 합격할 정도면 틀리지 않았다. 뭐 100%라는 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5번은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이거 뭐 SPI 이렇게 이야기해요. 뒤에는 똑같으니까 이거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인프라. 그런데 이제 인프라를 뭐 소프트웨어 제공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어렵게 표현된 건 없으므로 틀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틀리지 않았겠죠. 예를 들어 그 다음 6번은 C 언어에서 인수 전달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주소 전달, 값 전달 이것도 기본적으로 틀리지 않도록 쉽게 거론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인수 전달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는 제가 카페에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7번은 배열과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이제 배열과 포인트 놓으면 좀 어렵게 놓을 때도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아주 쉽게 배열과 포인트 기본으로 나와갖고 틀리려고 해도 안 틀릴 정도 그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8번은 그 무전기 이 반이중이죠. 이런 거 요즘은 너무 쉬워서 잘 안 나오는데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건 없고 9번이 이제 9번 이게 저는 좀 틀렸다고 봅니다. 물론 맞춘 사람도 있는데 그 라우팅 테이블인데 라우팅 테이블보다 이건 라우터 개념이 더 강합니다. 여기서 제가 요것만 잠깐 해설하면 이 라우터는 그 포트가 있죠. 예를 들어 이 포트를 다루기에는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터페이스. 그럴 때 이 라우터에는 이 도시락처럼 이렇게 생겼죠. 예를 들어 이 라우터에는 포트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라우터 종류마다 포트는 천차만별이죠. 이 라우터 예를 들어 라우터 가격이죠. 이 라우터 가격은 이 만원짜리부터 해갖고 1억짜리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 라우터가 얼마나 종류가 다양할까요? 저런 ISP 업체 KT나 이런 데 있는 그런 거는 엄청난 비싼 라우터가 되겠죠. 우리 집에 있는 라우터는 뭐 만원도 안 될 거예요. 예를 들어 그 라우터가 곧 게이트웨이입니다. 그래서 라우터의 핵심은 이 포트가 되는데 이 포트를 접속 포트 다르게 인터페이스 그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이 하나는 이더넷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게 이더넷 포트가 있고 또 하나는 시리얼 포트가 있어요. 시리얼. 그랬을 때 이거는 내부 이 랜 접속을 위한 것이고 이 시리얼 이거는 외부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나가는 거. 그래서 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인터넷이라면은 나가는 거는 이 시리얼 포트를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얼 포트 또는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외부 인터넷을 접속하는 것입니다. 해서 주어진 문제 이 라우팅 테이블에서 그 목적지 뭐 네트워크 그런 목적지 IP인데 그 목적지 IP는 수도 없이 많겠죠. 그 IP마다 1번에 보면은 다른 인터페이스로 전달된다. 만약에 그 IP 주소는 뭐 수도 없이 많은 게 2에 32선계 이론적으로 하면 그걸 이 포트를 다른 포트를 하려면 이 물리적인 이 포트가 그만큼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기 1번 적어 두었습니다. 해서 이 개념을 알면은 8번, 아니 9번이죠. 틀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렇게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뭘까요? 이거의 정답은 정말로 난해한 문제라든지 뭐 무대뽀로 암기하는지 그런 것보다 더 어려운 거는 처음 출제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산 그 통신에서 이 라우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시험에 이 라우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거의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책에 조금은 제가 넣어놨죠, 이런 개념을. 근데 거의 출제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그래서 틀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이 문제가 우리가 주소 체계에서 뭐가 있죠? 주소 체계에서 말이죠. 이 클래스형 주소 체계가 있고 이 B클래스형이 있는데 이 문제는 B클래스형으로 출제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예를 들어 2번 문제에 보면은 그 네트워크 주소하고 브로드캐스트 주소가 있는데 네트워크 주소는 그 호스트 아이디가 모두 뭐가 되는 것이죠? 0이 되는 거고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호스트 아이디가 모두 1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클래스형 주소 체계에서도 많이 하였는데 근데 이걸 이제 B클래스형으로 보지 않고 클래스로 보면 그 제일 앞에 옥텟이 128에 128은 클래스형으로 하면 B형 주소가 되죠. 그걸 감안해서 이걸 생각했다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상당수 사람들이 이 문제는 틀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평가에서는 틀린 것으로 감안하고 점수 분포를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10번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개념 스키마입니다.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인데 이 주어진 문제는 그 개념 스키마에 대한 설명으로 모두 옳은 것을 적어 두었습니다. 특별하게 내용이 난해한 게 없었습니다. 해서 대부분 사람이 맞췄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자, 그러면 11번이 되는데 이게 잘 떨어지질 안 하고 있는데 자, 11번 문제는 우리가 TCP하고 UDP에서 어떤 프로토콜은 TCP, 어떤 프로토콜은 UDP. 예를 들어 HTTP는 TCP하고 UDP를 다 쓰죠.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시험에 좀 출제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장비 관리하는 이 SN 장비 관리하는 프로토콜 MP 있죠. 이거는 UDP를 쓴다. 근데 사실 각종 프로토콜이 응용 프로토콜이 UDP 기반인지 TCP 기반인지 어떤 거는 예를 멀티 이런 거는 UDP 기반이 돼야 하죠. 알 수 있지만 어떤 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그 많은 프로토콜 다 암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근데 이 문제가 대부분 사람이 맞출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몇 번 시험에 거론됐고 모의고사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는 PCB. 프로세서 제어 블록이죠. 저장되지 않는 정보, 뭐 인터럽트 정보는 없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틀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13번은 SSD. 이 SSD하고 이 디스크를 비교하는 건데, 이거는 억울하게 틀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 속도 이런 걸 했는데, 제가 실제로 이 SSD하고 이제 디스크 예를 들어 용량이 그 2TB 짜리를 제가 집에서 갖고 있는데, 이걸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 실제로. 그래, 이게 무조건 빠르고 이게 무조건 느린 거 아니죠. 또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여기서는 그건 필요 없고, 그래서 뭐 속도 빠르게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카페 질문 내용 보니까 이제 틀린 사람이 들어있고, 또 이거는 이거 그러면 이 SSD는 기계 아닌가요? 기계가 맞죠? 디스크도 기계가 맞는 거죠. 예를 들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계적 장치를 사용한다. SSD가.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억울하게, 이거 아는 사람은 잘 아는데, 우리가 장치에서 기계적, 전자적 장치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거죠. 제가 강의할 때도 가끔 썼는데, 그래서 반도체 이런 거는 기계적이 아니고 디스크 같은 거는 모터가 돌아가니까 기계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같은 거는 모터가 돌아가는 그런 개념은 아니니까요. 전자적이다. 상당히 속도가 빠를 수 있는 것이죠. 그 개념인데, 일부 이제 이 뭐 처음 전산에 접근하든지 요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관심이 없는 사람, 특히 남자보다 여자들 중에서는 이 표현에 의해서 이게 틀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걸 우리 학문하는 사람이 구분하는 게 참 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기계가 아니고 이거는 기계가 아닌가요? 그럼 사람인가요? SSD는 아니잖아요. 기계잖아요. 기계인데 단지 약간의 차이인데 어떤 뭐 이런 거 해서 억울하게 틀린 사람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은 이거는 뭐 후위 표기식을 전위 표기식, 뭐 더 이상 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15번은 세마포. 이 세마포에서는 인터럽터가 발생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뭐 전통적으로 놓은 거니까 틀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은 이 소프트웨어에서 뭐 ISO하고 이거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돼요. 뭐 ISO I인데 ISO 뭐냐면 12207.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 이 7급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거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9급만 한 사람은 틀렸을 것 같아요. 이거. 그 이제 9급 기준이니까. 근데 저한테 이제 이렇게 책을 사고 공부하는 사람은 7, 9급 병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이제 맞췄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거 이야기할 때 이 ISO 이거 관련은 9126하고 ISO 25010. 그래, 이거 세 개는 뭐 기본적으로 이거 두 개는 품질하고 관계되는 거죠. 이거는 뭐 너무 많이 거론되니까 이거 발전된 거. 그리고 이것도 7급 시험에서는 이상하게 단순한 개인데 한 3년, 3, 4년 터울로 지금까지 계속 출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급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맞췄을 것 같습니다. 근데 9급 하는 사람들은 틀릴 것 같아요. 9급만 하는 사람들은 16번. 이 내용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문제 내는 사람은 똥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교수가 문제 내는 사람이 대학 교수 정도는 됐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 단순한 게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내야 되지. 공무원 시험 특징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은 블록체인이 나왔는데, 뭐 머클털이 이런 것도 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나왔는데 이거는 P2P 기반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중앙 서버가 없는 거. 그래서 다른 내용 중에 조금 뭐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뻔한 답. 이거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가 클라이언트 서버 기반이 있고 블록체인 비트코인 그러면 뭐죠? P2P 기반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아니까요. 그 다음에 18번은 뭐냐 하면은 이 프로젝터하고 셀렉터 나왔습니다. 너무 이거 관계 대수 너무 단순하게 나와서 맞췄을 거고, 그 다음에 19번은 뭐 옛날에 많이 나왔지만 요즘 잘 안 나오는데 주소 모드, 뭐 직접 주소, 간접 주소, 이런 거는 되게 잘 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안 틀렸을 것 같아요. 이거는 마지막 20번을 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20번을 보면은 이거는 디스크 스케줄링, 디스크 스케줄링에서 SSTF에서 헤더 이동 거리입니다. 헤더 뭐 이런 건 안 틀리겠죠. 헤더 이동 거리.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 문제를 다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16번은 틀렸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9번은 틀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두 개 틀리면은 90점인데, 그래서 이거 이제 좀 공부를 했다 하는 사람들은 이거 두 개를 놓고서 이거 두 개 틀리면 90점이고 이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를 맞췄으면 95점. 그리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한 개 틀리면 85점.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은 무난하게 85점 정도. 근데 뭐 지금 선발 인원이 이제 이번에도 한 260명 추가로 해서 채용할 거니까요. 뭐 이 260명이 다 공부를 열심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80점에서 85점 언저리가 합격점을 결정하지 않을까, 이 컴퓨터 일반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퓨터 일반 분석, 뭐 해설은 많은 해설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이걸로 대용하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